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읽으면 아니지 들으면 살이 빠집니다. 제목 시어머니와 합가 후 눈앞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하루하루가 핵고통이에요. 원제 시어머니와 합가 후 고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자식 둘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40대 초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78세 이런 저희 시어머니를 모신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그 전엔 도보로 5분 거리에 살았죠. 10수년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당신과 같이 살게 되면 몇 가지 어려움 정도야 당연히 있을 거라 여겼지만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사실 늘 가까이 살다 보니 그래 뭐 어차피 똑같은데 우리 집으로 모신들 뭐 다른 거 있겠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하나가 개 시궁창 같고 지옥입니다. 지옥. 일단 합가를 하게 된 이유.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컸죠. 당신에겐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요. 이걸 믿고 그러셨나? 자꾸 대출을 받아 쓰셨고, 아니 사실 그렇게 돈이 없던 분은 아니었는데, 좀 뭐랄까요.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니 재산을 탕진했죠. 물론 당신 아들, 딸 돕는다고 쓰신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렇게 대출 다 갚고 거의 빈털터리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일단 위생 문제. 전날 따로 살 땐 제가 시댁에 한 1, 2주에 한 번씩 들러 대청소를 했었어요. 당시 그 아파트에 사셨던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엔 다른 일반 주택이었어요. 그 3년 동안 청소 한 번 안 하고 사셨던 분이라 제가 찾아갈 때면 늘 쓰레기장 같았죠. 어머님, 이거 전기만 꽂으면 돼요. 그냥 하루 한 번 대충 훑어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전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이러면서 매번 나는 몰라. 네가 해라. 이 망할려나. 식사 후 식탁을 안 닦는 건 기본이고요. 큰 음식물을 흘리면 그것만 살짝 들어 치웁니다. 거기다 오줌 휴지는 변기 위에 수북히 쌓여 있고 특히 여름이면 이게 거의 절정에 치닫는데요. 세상에 제가 찾아갈 때까지 2주일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다가 싱크대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뭔가 막 꾸물거리길래 뭐야 이거 착시 현상인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더기. 거기다 당신의 건강을 챙긴다고 여러 가지 곡물들을 진짜 있는 대로 다 사다 놓으셨는데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관리라도 좀 하시던가 그냥 방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벽 한 부분을 가득 메꾼 적도 있었고 뭐 쌀벌레 같은 거. 전날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에 사실 때는요 바퀴벌레가 싱크대 서랍에서 군집을 이루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다 입냄새는 또 얼마나 심한지 향수 같은 걸 있는 대로 뿌리시고 또 껌 같은 것도 나름 수시로 씹어대는데 문제는 씹다가 뱉은 껌 있죠. 이걸 종이에 싸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외에 화장실 수납장 선반이나 그 수납장 위에다가 차례차례 차례차례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이 시장이라 매일매일 시장에 가시는데 물건 사고 꺼낸 봉지 있죠. 이건 항상 싱크대 위에 있고 진짜 단 한 번도 쓰레기통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 가면 늘 검은 봉지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녔죠. 해서 일단 시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봉지부터 주워다 버리고 악취나는 화장실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덕지덕지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있는 개수대, 이후에 식탁까지 세제를 뿌려놓은 뒤에 진공 청소기로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때는 막 두세 시간씩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도, 청소를 해도, 많아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았는데, 이젠 같이 사니까 매일매일이 고통이에요. 핵고통. 이제 저희 아이들도 지들 할머니를 싫어합니다. 식사 때마다 다 흘리는 것도 모자라 드림은 몇 번씩이나 하고, 거기다 말도 되게 많으신 분이라 밥알 같은 게 막 여기저기 다 튀어요. 또 한 번은 어머님이 애들한테 젓가락을 쥐어 주셨는데, 할머니 여기 뭐가 묻었어요 이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설거지통에 받아놓은 물 있죠, 거기다 담궈가지고 휘휘 져서 줍니다. 토할 것 같아. 잠시만. 당신이 자꾸 이러다 보니 이젠 아이들도 밥 먹을 땐 지들 할머니를 피해요.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까칠하긴 깔깔깔깔깔깔깔 이러면서 웃어 넘기고, 그리고 이건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큰애가 자다가 배가 아파 깨서 화장실로 갔는데 하필 이때 저희 어머님도 잠에서 깨신 겁니다. 그리고 소변이 좀 급하셨나 봐요. 그런데 애가 화장실에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오긴 또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소변을 보셨나 봅니다. 중학생인 저희 큰 딸아이가 그러네요. 엄마,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쉬하고 물도 안 뿌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주무셨어 라고 말이죠. 바로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전해 듣는데 깜짝 놀라 베란다로 달려갔더니 오줌을 닦은 휴지도 정중앙에 버려놓으셨네요. 티가 딱 나게 누렇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는데, 아이씨 그게 뭐 그렇게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별거 아니니까 대충 치우고 좋게 넘어가라 이럽니다. 참고로 저희 신랑은 지금 평택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3주째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일과가 그래요. 일을 다녀오면 바로 저희 애들 밥부터 먹이고 청소, 빨래, 그리고 애들 학원 픽업까지 전부 다 제가 다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마당에 저희 어머님까지 이러시니까 워낙에 위생 개념이 없는 분이라 그런지 당신은 스스로를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작정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오줌도 그렇고 좀 뭐라 했더니, 그래! 내가 원래는 혼자 살아야 할 팔자다. 나 그냥 폰도 다 없애고 저 어디 멀리 산 같은 데 들어가서 니들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아야겠다 이 망할려나 이러면서 되려 큰 소리를 치시네요. 그리고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싱크대에 다 토하고 뭐냐 이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평소 열받거나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잘 토하세요. 사실 저 때문에 토한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 평소 시누이들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토하는 건 모시고 살면서 달마다 한두 번은 꼭 봤습니다. 여튼 싱크대 문짝까지 다 흘려놓은 것도 모자라 싱크대에 물 한 번 안 뿌리고 방으로 쇽 들어가 버리네요. 할 수 없이 제가 치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은 누군가랑 계속 통화를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는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제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다 내 마음 하나도 몰라주는 신랑도 똑같고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노인네를 막 땅에다 묻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아니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요? 쓰니 바본가? 와, 그러다가 진심으로 토 쏠렸어. 그지 같아. 2번. 보니까 15분만 아니라 쓰니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왜 이런 개 같은 그지 같은 꼴을 보고 사는 거야? 왜? 혹시 뭐 어디 아픈가?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3번. 어차피 결혼 15년 차면 재산 분할도 가능할 텐데 말이죠. 그냥 이혼을 하세요. 애들도 사춘기 같은데 정서상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어서 애들이랑 손잡고 시궁창에서 탈출을 하시란 말이죠. 4번. 글은 토할 것 같고 쓰니가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핵 고구마 처먹는 기분인데 이건 마치 벌레가 기어나오는 쓰레기장에서 썩은 핵 고구마를 처먹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쓰니가 착한 사람 같은데 애들 데리고 나와요. 뭐 하는 거야. 추가. 치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평소 아쿠아로빅, 수영장에서 하는 뭐 에어로빅 그런 거랍니다. 아쿠아로빅을 주 2회씩 다니시는 분이고요. 사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말 많잖아. 그런데 나는 열이 없다. 가도 괜찮아. 이러면서 억지로 가시죠. 아무튼 무대포일 땐 말이 1도 안 통하고 그러다 뭔가 일이 터지면 항상 몰랐다 이러시죠. 그리고 당뇨랑 혈압 때문에 1에서 이게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그리고 늦게는 3개월마다 병원에 다니시고요. 아쿠아로빅 외에도 노래교실 같은 것도 다니고 그러십니다. 보약도 1년에 2번 정도 챙기시는 분인데 요즘은 그 뭐라고 하죠? 태반 엑기스? 그걸 드시고 계세요. 종로 약국에서 한 박스에 13만 원짜리인데 뭐 아무튼 지금까지 한 10박스 정도 드셨을 것 같아요. 또 외출하실 때 잘 꾸미시기도 하고 그러니 제가 봤을 때 절대 치매는 아닙니다. 이야, 이러다가 쓰니가 먼저 치매가 올 것 같네요. 옛날에는 사람이 착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사람이 착하면 복 대신에 빨대가 꽂힙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버려야지. 이혼하고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